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최고의 배당 ETF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투자할 만한 배당 ETF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배당 ETF는 주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배당금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ETF가 가장 좋은 배당 ETF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투자지만 아무래도 주가 성장도 있어야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배당금이 꾸준하게 우상향되어야 투자할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운용보수가 낮아야만이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미국 배당성장 ETF 4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VIG, 그리고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DGRO, 그리고 위즈덤 트리에서 운영하는 DGRW, 그리고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잘 아는 SCHD입니다. 모두 운용 보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위즈덤 트리에서 운영하는 DGRW는 운용 보수가 다소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배당률과 같은 경우에는 SCHD가 가장 높은 3.68% 정도의 수준이고 가장 낮은 것은 DGRW가 1.51%입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측면에서는 DGRW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SCHD가 가장 낮았고요. 더불어서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과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DGRO가 가장 높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ETF는 VIG라는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주가는 한 주당 192달러로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운용 보수가 0.06%로 상당히 낮고요. 배당률은 약 1.75%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25조 원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닉스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에서는 11.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고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과 같은 경우에는 7.86%로 다소 이 네 가지 ETF들 중에서는 아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해당 ETF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은 낮으나 꾸준한 배당 성장과 미래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포함하는 ETF입니다. 분기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들은 해당 ETF에 구성되는 종목들의 편입 조건인데요. 최소 1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기업만 포함이 됩니다. 더불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어야만 하고요. 리츠는 제외가 됩니다. 더불어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일평균 거래 금액이 3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더불어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배당주는 제외합니다. 이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폭 떨어졌거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이 조건을 추가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지수를 추종하며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당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을 4%로 제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VIG의 10년간 배당금 추이인데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7.86%를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주에 투자를 했다면 1.585달러를 받았었는데 현재를 비교해 보면요. 3.379달러를 받고 있고요. 이는 두 배도 넘게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배당금을 소폭이나마 계속하여 인상해 주었고 배당 삭감 이력은 단 한 번도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VIG의 섹터별 비중인데요. IT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24.41%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도모하고 성장하기엔 상당히 괜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배당률은 1.75%로 낮으나 아무래도 IT나 뭐 이런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소비재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에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인데요. 아무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금융주가 많기에 2위를 차지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VIG의 구성 종목 탑 10인데요. VIG는 총 341종목을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플이 현재로서 4.76%입니다. 원래 한 종목당 편입 기준이 최대 4%인데 이는 애플의 주가가 최근 상당폭 올랐기에 4%가 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 최근 대세가 된 브로드컴,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엑슨모빌, 비자, 마스터카드, 코스트코, 홈디포
미래에 유망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ETF는 DJRO입니다. DJRO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로서 60.46달러 정도입니다. 운용 보수는 0.08%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배당률은 약 현재 주가로 2.29%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시가총액은 VIG보다는 낮지만 약 42조로 상당히 큰 ETF입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4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고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8%가 넘는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디지아르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과 재무 건전성에 중점을 둔 ETF이고요. 소개한 ETF들 중에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으나 2014년 6월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배당 성장률이 과최적화되어서 가장 높았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지아르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으로 매년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이 네 가지는 편입 조건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만 포함되며 리츠는 제외됩니다. 기업이 배당 성향이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75% 이상이라면 기업이 계속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러한 조건을 둔 것이고요. 시가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인 상위 10%의 종목은 제외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을 뺨으로써 배당의 안정성을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DGR의 10년간 배당금 추이인데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8.31%를 보였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해당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에 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장한 당시에 해당 DGR를 매수하셨다면 현재는 1.385달러를 지급하기에 배당금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2015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배당금이 2배가 넘게 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DGRO와 같은 경우에도 IT 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금융과 IT 산업이 1등과 2등을 다투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DGRO와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DGRO와 같은 경우에는 총 현재 411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등은 브로드컴으로 최근에 아주 핫했죠.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2등은 JP모건, 3위 애플, 이것도 성장주죠. 그리고 최고의 제약사인 존슨앤존스, 그리고 엑슨모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비, 그리고 프로덕트앤갬블, 홈디포, 머크 등 IT와 제약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ETF는 DGRW인데요. DGRW와 같은 경우에는 위즈덤 트리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고 해당 운용사도 유명한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80.14달러 정도이며 운용 보수는 오늘 소개한 ETF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0.28%입니다. 배당률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한 ETF들 중에서 가장 낮은 1.51% 정도입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작은 약 20조 정도이고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12.57%를 보였고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8.62%입니다. 이 DGRW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 삭감 이력이 세 차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ETF들 4종목들 중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특징이 매월 월배당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한 ETF들은 모두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DGRW에 편입하기 위한 종목들의 조건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어야 하고 장기적인 수익 성장 기대치를 평가하여 편입을 결정합니다. 더불어서 최근 3년간의 ROE와 ROA를 기준으로 기업이 재무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더불어서 시가총액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월 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별 종목 비중은 최대 5%입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의 비중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위 3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고 매년 한 차례 리밸런싱을 하고요. 배당 지급 비율은 평가 요소로 고려되지만 특정 비율 제한은 두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GRW의 10년간 배당금 추이인데요.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8.62%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0.557달러를 지급하였고 현재 1.251달러를 지급하여 배당금 자체는 2배 넘게 성장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 2016년에서 17년도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배당금을 세 차례나 삭감한 사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GRW의 섹터별 비중은 IT의 비중이 24%를 넘습니다. 오늘 소개한 ETF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오늘 소개한 ETF들과 달리 리츠가 0.2%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산업재의 비중이 2등인 것도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GRW와 같은 경우는 총 301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8%가 넘네요, 현재. 그리고 2위는 애플, 3위는 엑스모빌, 그리고 4위는 핫했던 기업 엔비디아, 그리고 5위는 P&G, 6위는 쉐브론, 홈디포, 머크,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순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이런 IT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ETF는 모두 아실 것 같은데 SCHD입니다. SCHD와 같은 경우는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고요. 주가는 27달러 정도이며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용 보수는 0.06%를 상당히 낮습니다. 배당률은 오늘 소개한 ETF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약 3.68%를 보이고요. 시가총액은 VIG에 이어 약 95조로 2위에 해당합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09%를 보이고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1.04%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당률이 3% 이상이며 36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 ETF인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건들은 SCHD의 종목 편입 조건인데요.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만 포함되며 리츠는 제외됩니다. 시가총액은 최소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평균 1일 거래량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ROE,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 등 재무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여 편입을 결정하고요. 개별 종목 비중은 4%로 제한하고 섹터 비중은 최대 25%로 제한합니다. 더불어서 매년 3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SCHD 10년간 배당금 추이인데요.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1.04%인 등 엄청난 수치입니다. 14년도에 투자를 하셨다면 현재 거의 3배 가까이 2.7배에서 이 3배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배당 성장이 있던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이는 아름다운 차트이고요. 이 SCHD는 배당금을 삭감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CHD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헬스케어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이 18%, 헬스케어가 16%입니다. 그리고 IT 비중은 상대적으로 10% 초반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SCHD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섹터나 헬스케어 등의 비중이 높기에 고배당을 지급하나 아무래도 IT의 그 섹터 비중이 낮아서 성장성이 낮을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CHD와 같은 경우에는 총 103종목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1위는 화이자, 에브비 둘 다 제약사죠. 시스코 시스템즈 IT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TXN 이것도 반도체 기업입니다. BMI 이것도 블랙록 자산운용사, 암젠, 쉐브론, 버라이즌 순입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네 가지 ETF들 모두 정말 좋은 ETF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연평균 수익률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나기에
오늘 소개한 ETF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률은 SCHD가 1등이고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DGRW가 가장 높았습니다.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DGRO가 가장 높았고요. 운용 보수는 VIG와 SCHD가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VIG가 가장 높고 DGRW가 가장 낮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